안녕하세요. 저는 석박사 통합과정 이영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채널 셀렉션 메소드 using 딥러닝 모델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채널 셀렉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분류기 모델 학습을 위해서는 많은 특징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추출된 특징 중에서도 분류에 도움이 되는 특징과 도움이 되지 않는 특징들이 공존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피처가 많을수록 분류기를 학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굳이 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특징들을 줄일 수 있다면 학습 시간뿐만 아니라 분류 성능도 좋아지게 될 겁니다. 뇌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보통 뇌파를 측정하고 이 측정된 뇌파를 통해서 PSD, CSP, DE, 네트워크 피처 같은 여러 가지 피처를 뽑게 됩니다. 이런 피처들은 특징이 측정된 채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특징들이 많이 자연스럽게 추출이 되는데 채널 셀렉션을 하게 되면 이런 많은 특징들이 확연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채널 셀렉션 관련된 연구들은 이 가운데 그림처럼 영역별로 나눠서 태스크에 알맞은 채널만 사용을 하거나 오른쪽의 그림처럼 특정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특정 태스크에 알맞은 채널들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오른쪽의 그림처럼 채널을 셀렉션하는 딥러닝 기반의 채널 셀렉션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에 게재된 논문이고 임팩트 팩터는 8.665, 상위 10%의 저널입니다. 해당 연구는 뇌전증 환자의 발작을 채널 셀렉션을 통해서 환자 개별 최적의 채널을 찾아 빠르고 정확하게 사전 예측하는 연구입니다. 총 23명의 뇌전증 환자로부터 측정된 EEG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발작 35분 전부터 5분 전까지 총 30분 데이터를 이렇게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30초 윈도우로 세그멘트하여 인풋 데이터로 사용을 했습니다. 각 세그멘트들은 이 오른쪽의 그림처럼 CWT를 통해서 타임 프리퀀시 이미지로 변환을 했고, 이 세그멘트들의 활용법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채널 셀렉션은 CAT MLP라는 방법을 사용했고, 클래시파이어로는 GCRNN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발작 예측 모델은 총 2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단에는 채널 셀렉션을 하는 페이지, 뒷단에는 선택된 채널들을 기반으로 분류 정확도를 산출하는 페이지입니다. 먼저 cat MLP 페이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at MLP는 depthwise CNN과 attention based channel selector 그리고 MLP 이 세 가지로 조합이 되어 있고 앞서 그 30초의 데이터를 30분의 데이터를 30초씩 세그멘테이션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오른쪽 그림처럼 각 세그멘트마다 베스트 채널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그멘트에서 특정 한 채널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 세그멘트에서 한 채널 이런 식으로 채널을 선택하게 되고 이 최종으로 선택된 채널을 기준으로 최적화를 계속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첫 번째 피험자에서 10개의 채널이 선택됐다고 하면 여기 n 인풋에 10개가 되게 되고 이 채널 셀렉션 메소드를 계속 이어가면서 만약에 이 마지막 최종 아웃풋에 10개의 채널이 선택됐다면 더 이상 채널 선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1개까지 채널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어, 이 CAT MLP 페이지에서 최적의 채널을 선택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Attention Based Channel Selector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Attention Based Channel Selector는 depthwise CNN에서 추출된 피처들을 기반으로 이런 스코어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depthwise CNN은 각 채널별로 이제 여기 지금 X1부터 X23까지 있는데 이게 다 채널을 의미하고요. 각 채널별로 중요한 피처들을 추출을 하게 되고 모든 채널에서의 이 피처들을 리쉐입을 통해 합친 다음에 이 어텐션 레이어에 입력하게 됩니다. 이 어텐션 레이어는 자연어 처리에서 이제 하나의 문장이 주어진다면 가장 중요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처럼
이 뎁스와이즈 CNN 레이어에서 추출된 이런 피처들을 통해서 발작을 가장 잘 예측하는 중요한 채널을 선택하는데 이 스코어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를 기준으로 채널들이 선택되게 되고, 보시면 여기 probability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각 채널들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낼 확률들이 계산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채널 1번은 좋은 성능이 날 확률이 70%, 쭉쭉쭉 해서 뭐 23번은 뭐 0.001%다. 그러면 이제 최종 선택되는 채널은 1번 채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각 세그멘트마다 최적의 채널들을 선택하게 되고,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가장 마지막 채널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분류 정확도를 산출하는 페이지인데요. 이 GCRNN이라고 해서 이 앞에 cat MLP에서 선정된 채널들을 기반으로 이 뒤에서 분류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레이어에서는 앞에 채널 선택 부분이 핵심이라서 그런지 자세한 설명은 따로 없었고, 그냥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랑 이 GRNN을 합쳐서 분류 결과를 냈다는 정도의 정보만 있었습니다. 이 앞서 설명드린 이 cat MLP 페이지를 통해서 선정된 이 피험자별 최적의 채널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피험자마다 베리에이션은 좀 있긴 하지만 최소 2번의 반복을 통해서 채널을 선택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1개에서 3개 정도의 채널이 선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반복해서 채널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번 피험자 예시로 들면 첫 번째에선 5개 채널, 그리고 두 번째에선 2개의 채널, 그리고 마지막에 2개의 채널에서 돼서 더 이상 채널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이 2개를 확정 짓는 겁니다. 다른 피험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0개, 4개, 2개, 2개, 아니면 10개, 11개, 8개, 5개, 3개, 2개, 2개,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채널 개수가 변하지 않는 경우 최적의 채널로 선택되게 됩니다. 해당 테이블은 채널 셀렉션 방법에 따른 분류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가장 왼쪽에 있는 올 채널은 정말 채널 선택을 하나도 하지 않은 전체 채널을 사용했을 경우, 이 가운데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했을 때고요. 이 오른쪽에는 랜덤 포레스트라는 방법을 사용을 한 건데, 이게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고, 여기 성능을 보시면 이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하는 건 당연히 전체 채널을 사용했을 때보다 좋고, 이 랜덤 포레스트랑은 뭐 비슷하거나 더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상 채널 수 자체가 한 10개에서 13개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텐션 메커니즘은 한 1개에서 3개 정도 사용한 데에 반해, 여기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15개에서 20개 정도 사용됐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성능이 뭐 랜덤 포레스트가 더 좋은 이런 RC 같은 경우에는 더 좋지만, 그래도 채널 개수는 한 3배, 4배 정도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해서 이 어텐션 기반의 메소드는 뭐 채널을 1개에서 3개밖에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전체 채널을 사용하는 것보다 한 25% 정도 프로세싱 타임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계산 시간도 줄이고 채널 개수도 줄이는, 그리고 성능까지 올라가는 연구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 이 저널 오브 뉴럴 엔지니어링에 실린 연구이고,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가 5.043, 컴퓨터 사이언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분야에서 Q2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는 모터 이미저리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채널 셀렉션을 수행한 연구입니다. 총 25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 320개 트라이얼의 모터 이미저를 수행하는 동안 측정된 EEG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전처리로는 CAR, 밴드패스 필터, 그리고 ICA를 수행을 했고, 전처리된 데이터에 CWT를 적용을 해서 타임 프리퀀시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만들어진 타임 프리퀀시 이미지는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0.5초에서 4.5초, 그리고 뮤밴드와 베타 밴드를 포함하는 7에서 30Hz를 사용을 했고,
이 데이터를 가운데 그림처럼 64바이 64 이미지로 변환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이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64가 되지 않는데 이 부족한 부분이 인터폴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채워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각 채널마다 이 타임 프리퀀시 이미지가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프리퀀시 타임 그리고 채널 이 3차원의 텐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3차원의 텐서를 이용을 해서 채널 셀렉션을 하게 되는데 이 채널 셀렉션 방법이자 이 분류까지 한꺼번에 해주는 이 모델 이름이 ACS SE CNN 모델입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이 ACS SE CNN 모델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앞쪽에는 채널 셀렉션을 수행하는 이 ACS 레이어가 있고 뒤쪽에는 분류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ACS 레이어는 스퀴즈 앤 익사이테이션 블럭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1개랑 2개의 플리커니티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는 각 채널별 피처들을 모두 평균을 해서 피처 디멘전을 1차원으로 낮춰주게 됩니다. 이 1차원으로 낮춘 다음에 플리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채널의 이런 중요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플리커넥티드 레이어의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각 채널의 웨이트 혹은 프로버빌리티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인풋 데이터랑 합쳐서 결국 중요한 채널들은 증폭이 되고 필요 없는 채널들은 억제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채널 셀렉션을 사용한 방법과 기존 모터 이미저리 분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 간의 성능 차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을 제외하고는 모두 채널 셀렉션을 별도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연구에선 단순히 분류 성능만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토포맵을 통해서 이 모델의 효용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토 이미지에서 많이 사용되는 CSP 필터와 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 중에서도 이 ACS 레이어에서 추출된 토포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CSP 필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CSP 필터는 클래스를 분류하는데 유용한 좀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위치를 보여주는 필터인데 한마디로 이 색깔이 있는 부분들이 클래스를 분류할 때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로 넘어와서 이 모델에서 제안하는 제한된 모델에서 추출한 이 토포맵을 보면 이 CSP 필터에 비해서 색의 대비가 더 뚜렷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제한된 모델이 클래스를 분류하는 데 필요한 채널을 더 잘 찾고 확실히 억제할 건 억제하고 확실히 증폭해야 될 부분은 잘 증폭해 준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결과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연구는 모두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채널을 선택하는 방법을 개발한 연구였습니다. 특히 첫 번째 연구의 경우에는 자연어 처리에 많이 사용되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그대로 채용을 했는데 저희도 나중에는 이미지 처리나 자연어 처리에서 새롭게 제안되는 모델들을 잘 채용을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서는 이 ACS 레이어가 인풋 데이터 쉐입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특징을 이용을 한다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모델에 이 ACS 모델을 적용을 하면 분석 결과를 앞서 토포맵을 보여줬던 것처럼 검증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능도 더 높아질 수 있고요. 단지 이 두 번째 연구에서 한 가지 아쉽고 조금 의문점이 든 부분이 있다면 이 왼쪽의 그림처럼 채널 정보를 이렇게 강제로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이용해서 압축을 시켜준 다음에 굳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 채널들을 전부 다 믹스를 하고 거기다가 디멘션 자체를 늘린 다음에 이 마지막 단에서 채널 개수만큼 노드를 넣어준다고 이게
채널 셀렉션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 의문점이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든 이유가 보통 저희가 뭐 재구성을 한다거나 하면은 오토인코더처럼 뭐 좌우가 대칭이라던가 아니면은 큰 피처가 점점 줄어들었다가 점점 늘어나는 이런 나비 모양의 구조가 아니고 이건 가운데가 오히려 더 뚱뚱한 구조라서 이게 이 채널의 중요도를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합리적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든 모델이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토포맵으로 증명을 하긴 했지만 이 CSP 필터보다는 뭔가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갛고 파랗게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이 채널 셀렉션의 역할을 잘 못한 게 아닌가 오히려 이 억제해야 될 부분을 잘 억제하고 증폭해야 될 부분을 잘 증폭한 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여기에 믹스가 돼 있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이런 의문점이 들다 보니까 이런 생체 신호에 대한 연구만 찾아볼 게 아니라 이런 모델에 대한 뭐 이론적인 어떤 증명이 될 만한 문헌이나 아니면 이미지 기반의 연구들도 좀 찾아서 이런 어떤 이미지 기반에서 RGB를 그레이스케일로 바꿨다가 다시 뭐 예를 들면 컬러로 막 바꾸는 데 있어서 이런 모델들이 실제로 쓰이는지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이런 의문점과 별개로 기존에 하시는 부분들에서 이런 셀렉션 방법을 사용을 해보면 성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저처럼 이렇게 이론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논문도 저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